제가 쓴 칼럼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자리를 또 만들었는데, 오늘 일단 저한테 질문지를 가지고 와주신 옆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년 NGO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욱이라고 합니다. 아, 되게 좋은 이름이네요. 많은 닭을 보면 막 놀래는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 같은 것은? 예, 뭐 역사 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평상시에 치킨 먹을 때 잘 안 먹습니까? 더 많이 먹습니다. 후라이드 먹을 때는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신 분들은 그 김형욱이라는 인물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 어떤 것이 궁금해서 저한테 이렇게 부르셨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평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이제 또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집회에 나오는 이제 인물 관련 질문인데요. 근데 저희가 뭐 보면 이제 태기 이황 선생님, 뭐 율곡이 선생님, 세종대왕님,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5만원 건 심사임당님까지 해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회 인물이 전근대 조선시대 인물들, 또 어떻게 보면 학자들, 학자풍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왜 이럴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저기 화폐 발행한 거기 가서 물어봐도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아무런 그 관여한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추정만 하는 거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산원공상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퇴계 이황하고 율곡이는 한국 정신사의 양대 흐름. 세종대왕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품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던 인물, 세계사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신사임당은 여성으로서의 티오로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신사임당 이제 최근에 발행됐으니까 집회인물로 선정된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는 이 뭐 여성이라는 그런 또 티오로 인해서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인, 또 천재화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택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집회 인물이 학자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대중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신사임당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율곡 이의 어머니, 또 현모양처 이런 이미지로 딱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또 그 한편으로 이제 그 밝혀지지 않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사임당의 그 천재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고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퇴계 이황하고 율곡이는 많이 알려나? 모르는 분도 되게,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내 생각에 일반인들한테는 이황이나 이이나 신사임당이나 아는 게 똑같을 것 같은데, 이름밖에 모를 것 같은데. 여성 중에서 이제 문제가 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냥 뽑지 않았을까 싶고, 뭐 근대로 온다면 유관순 정도 뭐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그 4명이 제일 먼저 태어난 세종이 1397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제가 봐야지 기억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돌아간 양반이 이인데 이제 1584년 해가지고 4명의 인물이 200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나라 집회라는 거가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그 디자인감, 디자인 미감을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해주는 그런 거고, 그러나 실제적인 가장 큰 용도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 얼굴 기억이 잘 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피부 같은 거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위조가 어렵다네요. 뭐 이런 기술적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까먹었으면 딴 거 합시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좀 전근대 조선시대의 이제 인물로만 이제 되고 학자풍 인물로만 돼 있는 거지, 아니면 혹시 다른 국가에서도 어떻게 좀 돼 있는지 다른 국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제 근대사 정리가 명료하게 안 끝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한말까지 가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옳았는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뭘 내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뭐 김옥균 같은 사람도 누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은 누가 볼 때는 완전히 뭐 이렇게 시각이 갈리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사 정리 안 끝났고, 근대사 정리가 안 끝난 것은 나라가 갈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북으로 갈려 있고 좌우로 갈려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거의 그 뭐 특정 신문, H 신문이라든가 뭐 시사 이렇게 들어가는 잡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회해가지고 근대를 끌어들여서 뭐 설정할 수가 없는 거지. 다른 국가에서는 또 어떤 인물들, 다른 국가는 또 뭐 문화인도 많지 않나요? 문화인들을 대부분 많이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특히 이제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답게. 프랑스는 두 가지 나라죠. 좌익의 나라, 예술가의 나라. 예술가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찾기라도 해야지. 베를리오즈, 드뷔시, 생텍쥐베리, 세잔느, 에펠탑을 만든 에펠, 퀴리 부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유로화로 바뀌었으니까 유로화로 2002년에 바뀌었거든요. 열 몇 개국, 17개국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세우기 곤란하잖아. 나라마다 다 후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 건축 같은 거를 중심으로 좀 했고, 아마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은 최초의 그 인물로 이제 뭐 메르켈 총리가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가능하겠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지금 나온 이제 지폐가 이제 5만 원권까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제 10만 원권 지폐가 이제 발행이 된다면 뭐 그 발행할 때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추천을 받더라고요. 국민 추천도 받고 이제 그 선정위원회에서도 추천을 받던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느 한 분을 이제 지폐 인물로 추천하신다면 또 어떤 분을 추천하시고 싶은지 또 아니면 또 그 추천하실 때 어떤 또 타이틀 네이밍을 붙여서 한번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한국 현대사 정리가 끝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 대통합국이라 세종의 리더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세종이 아니고 태종이요. 태종은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동생도 죽이고 자기 마누라 아내 장인어른도 죽이고, 아무튼 안 죽인 사람이 없어요. 다 죽였어요. 오죽 죽였으면은 세종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나 3번이나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왕조실록은 안 보여준 아무한테도. 3번이나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줬고, 보여달라고 했던 기록도 써놨어요. 오늘도 또 전화해서 보여달라고 하다가 좌절당하셨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식의 물과 기름을 같이 섞는 통합이 아니고 하나의 그 가치를 놓고 나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은 그 정신적으로 약간의 피를 부르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런 약간 위험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통합이 아닌 상태로 더 가게 되면 더 벌어질 테니까.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추천할 것이고, 또 이쪽에서는 뭐 김구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하겠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 했기 때문에 공과가 있지만은 김구호 선생은 한 게 없기 때문에 공문 있고 과가 없어요. 같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자로 살아보지 못해서 타락을 그런 그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기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10만 원권 인물로 양쪽에 부딪힌다고 그러면은 대선을 능가하는 그런 전 국민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긍하지도 않을 겁니다, 진 사람들이.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딱히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 근데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은 참 이게 평가가 진짜 유독 극과 극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이 네이밍을 뭘로 하나 붙이면 딱 괜찮을까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야죠. 이건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 인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회 시스템은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17%, 자본주의 뭐 4%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선택을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했더니 그 민주주의의 사회가 쫓겨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배부른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을 갖다 배부르게 만들고 그 배부러진 대중들에서 결국 내려온 셈이거든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파멸할 그걸 갖다 혼자 키워나가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요즘 한참 큰 이슈였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이슈였던 게 이제 백년 전쟁이라고 모 연구소에서 이제 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예. 그냥 그걸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허위 사실도 많이 있었고 또 되게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것만 보면 하와이 갱단에 뭐 여자를 밝히는 파렴치한 정도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10만 원권 집회인물로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보셨나요 혹시? 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셨습니다. 왜? 조회수 안 올려주려고 안 봤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니까 봐도 괜찮아요. 다들 보시고 도대체 뭐라고들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나왔잖아요. 반대쪽에서 나와서 조회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가 이 민족 진영에서도 저런 콘텐츠를 내놓는구나. 그거 안 나왔으면은 파죽지세를 계속 끌고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몇 개 더 나온 다음에 내년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백년 전쟁에 교수가 4명 나와요. 이분들이 떠든 내용들이 다 거의 허위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증언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움찔한 거죠. 아마 당분간은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소송도 들어간 상태고 명예훼손으로. 그 말씀하신 네 분의 교수님은 되게 겁을 먹으셨겠네요. 아닌가요? 겁 같은 거 안 먹고 요새 겁 잘 안 먹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요새 무서워하는 건 병원 가가지고 암 진단 떨어질 때는 무서워하지 뭐 요새 법원에 가도 안 무서워. 다 무서워하는 참 다 풀어주고. 그걸 보면 진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좀 겁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말하기를 되게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되게 유독 또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한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길이란 게 이제 영상이 이제 육보가 이제 제작돼서 이제 되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백년 전쟁보다는 한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겠죠?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인원들이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걸 보시고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백년 전쟁에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항목별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보면 혹시 이런 게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잘못된 사실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영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독 또 많이 휩쓸린 게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 청년들이 혹시 앞으로 이제 이런 역사 문제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대목에서 이제 저는 다음 세대가 대통령이다 가지고 김영우 씨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초반에 부쩍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은 이승만 그 백년전쟁 보고 나서 내 잘못된 사고를 깨치기 위해서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볼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도 없고 다만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는 거에 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우파도 이런 거 만드는구나 이 정도 측면이지. 그리고 또 그걸 봤다고 거기 넘어가나? 안 넘어가 절대로. 한번 사람이 포지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부터라도 막 사회, 이 대학에 특히 이제 진입하거나 사회에 들어오는 젊은 층들에게 좀 더 많은 자료를 갖다가 좀 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대에 뭘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어떤 책을 보냐면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총 들고 나서 나라 지킬 마음이 생기겠냐고. 이럴 때 싸우다가 죽으면 개죽음이라 생각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목숨 건 것을 나라가 계속 기억해주고 존중하고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 성. 되게 딱딱하다 근데 그죠? 너무 진지해서 힘들어요. 자, 쉬운 거 한번 쉬운 얘기 좀 합시다. 어떤 걸 가면 될까요? 집회 같은 거 아까 얘기했는데
아름다운 집회라는 걸 갖다 검색해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물은 좀 포기하더라도 디자인은 좀 이쁘게 생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집회를 보면 그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하고 할지는 되게 궁금한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국은행에 물어봐야겠죠? 글쎄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계속 얘기가 안 되는데 저를 뭐로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 수업 시간에 잘 모르는 거에 대해 물어보면은 그냥 검색해 보라고 그래요. 그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색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어떤 각도에서 검색을 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뭐. 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아름다운 집회는 그 혹시 뭐 국가별로 있는 건가요? 국가별로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루마니아 집회는 태양계를 갖다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물을 포기한다면은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이라도 좀 미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1위로 뽑힌 그 집회도 우주선이 지구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갖다 아름답게 도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창의적이네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과거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의미가 강하긴 한데 또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고려해볼 만한 문제 같고, 화폐는 세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먼저 바꿔야겠죠. 깨끗하게. 교수님께서 나중에 유명해지셔서 네. 교수님 한번 집회물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굉장히 다루기 어려울 수 있고 하나마나 아니면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코미디 프로 개그 콘서트가요? 말고 센 거. SNL. 예, 그 경우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둘이 토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나라가 바로서야 똑바로 된 집회가 나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른 나라, 오른쪽이 있는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꾸 무릎 꿇고 있는 오늘 또 즐겁게 또 집회하고 또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 씨,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